반갑습니다. 직진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각 월요일 11시 25분 우리 웹툰은 11시 지나면 싹 나오는 거 아시죠? 신의 탑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원이 나오고 지금 밤에게 한번 게임판 친 다음에 3부 46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라반이 과연 어떤 반응을 할지, 그리고 또 도원이 계속해서 밤을 공격할지 아니면 다른 뭐 차의 봉인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화인데요. 미리 보기를 통해 이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원의 꽃의 신수 제어술이 무효화됐습니다. 사실 이 꽃의 신수 제어술이라는 단어조차 이제는 좀 별로 굳이 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지겨운 단어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남이 진짜 백인 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원이 인정해주네요. 꽃의 신수 제어술을 선별 인원인데 무효화 시킨다니까 특별한 힘을 가졌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이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제가 전 영상에는 그 남자가 자아대 분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아대 분신 거의 아닌 것 같고요. 정정해서 말씀드리자면 홍등가 왕자의 출신 중에 굉장히 최초 세대, 굉장히 이른 나이에 홍등가 왕자 출신의 어떤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칼라반이 도원에게 등장을 하죠. 칼라반에게 밤이 소리를 지르지만 이거 약간 자카 붕괴처럼 이렇게 멀리 원근감 느껴지니까 밤 얼굴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칼라반은 일기 병사가 돼서 자기는 전혀 정보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수를 만회할 기회라면서 밤을 한 대 후려쳐서 바로, 솔직히 밤 한방 컷이기 때문에 백러시 보험바 한 방이면 한방 컷이기 때문에 후구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이트가 공격을 하지만 간지나게 그냥 이거 원래 군대에서는 결의 하는 약간 그 결의 자세인데 결의 자세로 싹 막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머리 길잡이 친구를 통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칼라반이 나름 인정을 해줍니다. 화이트가 이제 칼라반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대라는 거를 완벽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도원이 밤을 잡으러 옵니다. 이 길잡이 친구가 커버를 쳐주는데 이제 도원과 이 빨간색 길잡이 친구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봉인되기 전에 자드 군과 싸웠던 영웅이 있잖아 라고 어필을 하지만 그 후손들이 이 탑을 계속해서 좋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도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후손들이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생존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자드의 유무와는 달리 이 비극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하드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었으니까 지금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봐야 되는데, 자하드가 죽으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자기가 어떻게 자하드가 죽는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극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자하드가 자기의 아버지와 왕국의 원수였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고, 게다가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다면 밤이 누군가에겐 비극의 존재가 될 것이다. 왜냐면 밤 때문에 자하드가 날뛸 거니까. 일단 전사로서 삶을 살아왔던 때와는 달리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전사와 입장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위해 사라져야 되는 거는 전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길잡이도 동일한 생각이었지만 케렐람이 자하드와 같은 느낌을 우리 밤에게서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가 싸우는 걸 포기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빛을 꺼뜨릴 수는 없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둠을 몰고 올 것 같다면 내 손으로 처리하겠어. 절대로 처리할 일 없겠죠? 그리고 빨간색 길잡이는 케렐람의 말을 듣고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자하드에 대적할 만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필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우리 방해만 하지 말라고 어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그걸 결국엔 전쟁을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자기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그 현실이 더욱더 어두운 세상이라고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부유선, 이 친구들이 왔는데요. 얘가 말한 그 대장이 이 도원이 말한 대장하고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얘가 말한 대장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제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대장의 명령을 받아왔다. 사실 숨겨진 화원의 대장은 차였으니까 저는 이 대장을 차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얘기를 착각을 했었는데, 그 대장이 홍등가 왕자의 출신 그 대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타나지 않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어느 편에서 설치는 당신의 자유, 하지만 섣불리 결정하지는 말아달라. 난 호기심이 많아서 저 소년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만약 자하드의 분신이라면 밤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궁금해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전에 말했던 자하드의 분신 설은 완전히 깡그리 개소리였고요. 홍등가의 왕자 출신으로 추측이 되는 그 대장은 탑 밖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대장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떡밥이 가치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135층인가요? 그 층을 열기 위해 필요한 게
13월 그리고 자아드의 왕자의 반지가 필요한데, 사실 자아드의 왕자가 지금 자왕란하고 카라카 둘밖에 없는데 적어도 한두 명은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마와 야스라차의 전장으로 왔는데요. 야마가 전신 의태를 한 거를 보고 야스라차가 저 녀석도 자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자격이라는 게 뭔지 또 떡밥인데 현재로선 전혀 추측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스라차는 1대 다수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100위 이내권 하이랭커 2명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견적을 조정한다고 해도 굉장히 영리하게 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칼라반보다 조금 더 권위 있고 지능적으로 잘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야마가 전신 혜택을 오른팔만 하는데, 사실 야마의 모습에 다 쫄아야 되는데 쫄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그 설정이 있었잖아요. 패시브 같은. 근데 애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쫄지를 않아. 근데 에반켈이 생각을 냅니다. 자기가 오브로서 강력한 빛을 펼치고 있을 때 다가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에반켈의 새로운 스킬인 오브 빛나라 스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마가 달려가는데 드디어 1대1로 맞다이를 뜨게 됩니다. 야마와 야스라차가 서로 교차를 했는데 야마가 그냥 쌉 털려버립니다. 와, 이 부분에서 좀 충격인데요. 야마가 군단장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체력이 떨어졌고 자기를 몸으로 좀 쳤고 케렐람의 전투에 이어서 좀 전투 피로도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완전 의퇴에 가까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털릴 수 있다라는 점은 진짜 야스라차의 위험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른팔 아니라 왼팔을 완전 의퇴하는데, 오른팔도 별로 안 통했는데 뭐 왼팔이라고 통하겠어요? 그러자 야스라차가 또 다시 협박을 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싸움 전개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영리하게 야스라차가 야마에게 자결을 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장이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다른 평화의 공존 지역으로 넘어가는데요. 숨겨진 화원의 리더였던 차의 봉인을 깨기 위한 파티원들이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랭커 토로가 차를 깨우기로 하는 것을 마지막 컷으로 이번 화는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번 화에 뭐 큰 진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도원에게 말을 했던 그 대장의 정체가 다시 한번 도원의 정체가 떡밥으로 올라온 것, 그리고 야스라차가 접근전에서 마저 야마를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사실 뭐 야마는 의퇴를 해가지고 어떤 힘을 보여줬지만 야마가 보여줄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은데, 야스라차는 딱히 뭔가 기술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육탄전이었는데 야마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걸로 봐서는 야마는 야스라차 아래이지 않을까. 그래서 도대체 의문이 드는 건 강한 슬레이어는 도대체 누군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있는 지금 슬레이어가 결국에는 루슬랭 말고는 쓸만한 슬레이어가 하나도 없어요. 댓글을 보니까 반응이 비슷비슷하네요. 가주 잡으려고 만든 슬레이어가 군단장에게 털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슬레이어 자리를 줬는데 슬레이어들이 가주 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쵸? 일단 야마는 가주 잡을 생각도 없고, 야마가 굳이 가주를 잡는다고 하면 로포비아 가문을 타겟으로 하는 플레이어겠죠? 하지만 이 정도 군단장한테 털릴 정도면은 가주한테는 세 발의 피도 안 될 정도인데, 고양이랑 싸우는데 상자를 준비하지 않다니. 괜찮은 드립인데? 어쨌든 포인트는 도원이 차를 통해서, 근데 차는 또 야스라차 쪽에서 깨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원과 차가 빨리 만나서 우리 대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밤에 대한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래서 도원이 밤 쪽으로 편을 붙고, 하지만 지금 도원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칼라반과 당장 전쟁을 치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칼라반이 좀 물러서는 전개가 되지 않을까. 당장 맞다이 뜨면은 도원이랑 밤팀이 칼라반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칼라반은 너무 단신으로 가가지고 질 것 같고, 야스라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견적 컨트롤하는 게 너무 세서, 이럴 줄 알았으면은 둠한테 이빨이라도 좀 주던가, 아니면 주머니에 좀 챙겨와서 이빨 사실 여기 있었어야 하고 드리던가. 너무 좀 전개가 도원 때문에 답답한 건지 아니면 양쪽 생중계를 둘 다 하느라 답답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쪽만 쭉 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분량은 많은데 좀 답답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시네탑 3부 46화 리뷰를 마쳤습니다. 혹시 제가 틀리거나 잘못된 이야기들이 했다면 댓글로 잘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진이었습니다. 네!